자, 가볍게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좌변 먼저 정리하면 2 곱하기 n, n-1 그리고 n-2에다가 자, 3, 2, 1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죠. 3, 2, 1 이렇게 가고 우변은 3 곱하기 n, n-1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요. 일단 좌우변에 n, n-을 같이 약분을 좀 해주고요. 여기서도 2랑 2 먼저 쳐내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시면 자, 좌변은 n-2만 남았고 우변은 3 넘겨줬을 때 9가 되니까 따라서 자연수 n 값은 11이 정답이 됩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일단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데요. 자, 우리 분모 분자에 똑같은 걸 곱하거나 나눠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 위에다가 x 더하기 1 곱해주시고 아래에도 x 더하기 1을 곱해주실 건데 자, 여기 전체 곱해지는 거니까 전개하면서 식 정리를 좀 해봐야겠죠. 자, 천천히 정리를 좀 해보면 분모는 x 더하기 1 더하기 1분의 분자는 x 더하기 1이 되니까요. 최종적으로 x 더하기 2분의 x 더하기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gx 함수를 구해달라는 얘기가 되는데 만족하는 관계식을 보니까 방금 구했던 fx 함수랑 그 다음 gx 함수를 더하면 항상 1이 되더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 gx 친구는요, 여기 x 더하기 2분의 x 더하기 2가 돼야 1이 될 거기 때문에 x 더하기 2분의 1이 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겠죠? 5번에서 정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유리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y축의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평행 이동을 했더니 이 친구의 역함수와 일치하게 되더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유리함수의 평행 이동의 경우에 식 전체를 끌고 다니지 마시고 대칭점만 따라가 보시는 게 수월하겠죠. 자, 주어진 fx는 x점 근선이 마이너스 1, 그 다음 y점 근선이 1이니까 자, 점 근선의 교점에서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1, 1에 대한 점 대칭입니다. 자, 그 친구를 x축의 방향으로 y축의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평행 이동을 하면 이 대칭점이 마이너스 1 더하기 p, 1 플러스 q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랬더니 역함수와 일치하더라 라고 했는데 우리 역함수는 y는 x에 대한 정확한 대칭 상태이기 때문에 대칭점이 1, 마이너스 1로 바뀌어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얘랑 얘가 이렇게 같구나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따라서 p 값은 2고 자, q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p 플러스 q는 0이 정답이겠죠.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제한된 정의역 안에서 주어진 무리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서 곱해봤더니 마이너스 3이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자, 정의역 안에서 어떤 함수의 최대, 최소를 보려면 그래프를 좀 그려보시는 게 좋겠죠. 자, 좌표 평면은 좀 생략하고요. 무리함수 시작점이 지금 2분의 5, 3 되실 거고 왼쪽 아래로 가는 함수가 그려질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 개형이 잡히게 됩니다. 자, 어쨌든 x가 커짐에 y도 따라 커지는 개형이 되죠. 자, 그렇다면 제한된 정의역 마이너스 2부터 a까지가 적당히 이렇게 잡히게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 최대값은 x가 a일 때, 최소값은 x가 마이너스 2일 때 되는구나 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자, 그럼 계산을 해보죠. 자, 우리 최대값은 주어진 함수의 x좌표가 a,일 때니까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2 루트에다가 5 마이너스 2a 더하기 3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최소값의 경우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값이 되니까 마이너스 2 루트에다가 5 더하기 4 더하기 3 이렇게 풀리죠. 자, 그때 루트 9가 되니까 여기가 3이면 마이너스 6 되면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3으로 확정이 됩니다. 자, 문제에서 알려줬던 조건이 최대 최소의 곱이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했는데 이미 최소값이 벌써 마이너스 3이니까 그렇다면 최대값이 1이 되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굳이 이항하지 말고요. 여기 이미 플러스 3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2이기만 하면 되고요. 마이너스 2 이미 있으니까 이 친구가 1이 돼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a 값은 2여야 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y는 루트 ax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이 친구를 x축의 방향으로 y축의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평행 이동한 함수를 fx다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자, 바로 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일단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a분의 4니까 자, a에다가 x 더하기 a분의 4 이렇게 채워질 거고요. y축 평행 이동 플러스 2 b 달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주어진 좌표들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 마이너스 1,0부터 정리 좀 해보죠. 자, f의 마이너스 1은요. 여기 마이너스 1이 들어가게 되니까 전개한 것까지 생각하면서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a 더하기 4 루트 그리고 더하기 b 이렇게 정리가 될 건데 이 값이 일단 0이어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1도 집어넣으면 f0 값이 여기가 0이 돼버리니까 a 뿌리면 여기 루트 4 되는 거죠. 그럼 2라고 그냥 바로 적을게요. 2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그럼 일단 정리해서 b 값은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걸 금방 얻었고요. 자, 마이너스 3 집어넣어서 연립해 줄게요. 자, 루트 마이너스 a 더하기 4는 마이너스 3 넘겨주시면 플러스 3으로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루트 9여야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상수 a, b의 곱은 15가 정답이 되겠죠.
자, 12번 문제입니다. 자, 서로 다른 소설책 5권이 있었고요. 자, 만화책도 다 서로 다르고 N권이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2권, 그 중에서 3권을 뽑아서 총 5권을 일렬로 나열을 할 건데요. 그 가지수가 24,000개일 때 N 값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키는 걸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일단 서로 다른 소설책 5권 중에서 2개를 뽑으셔야겠고요. 자, 서로 다른 만화책 N권 중에서 3권을 뽑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저한테 수중에 있는 이 5권의 책들을 일렬로 잘 나열을 해주시는 게 24,000가지의 경우의 수가 되겠다라고 식을 잘 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계산을 천천히 해보면 5C2야 10일 테니까요. 자, 공 하나랑 약분을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5팩토리얼 120이니까 여기 240을 2로 약분해 주시면 다시 12로 약분해 주시면 20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NC3이 20이다 이렇게 됐을 때 뭐 그러면 요 값은 워낙 자주 등장하니까 N은 6임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집합 X와 Y 문제에서 다 정해줬고요.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라. 자, 주어진 조건들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F3 함수 값은 홀수를 고를 수 있다고 했으니까 F3으로 가능한 값들은 1, 3, 5, 7 일단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나 조건 보시면 자, 문제 생략해서 적었는데 정의역의 원소 중에서 A, B를 아무렇게나 뽑았을 때 크기 관계가 B가 더 크다면 그 B의 함수값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런 걸 수투 용어긴 하지만 증가함수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대응관계 좀 눈으로 볼 수 있게 좀 그려드릴게요. 1, 2, 3, 4, 5 들어있고 X에서 Y로 대응이 되실 건데 1, 2, 3, 4, 5, 6, 7 들어있습니다. 자, 일단 F3의 조건이 걸려 있으니까 F3부터 좀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3을 집어넣으면 홀수가 나와야 되니까 1, 3, 5, 7 가능하다라고 했지만 만약 3이 1을 골라버리는 순간 자, 3보다 더 작았던 1과 2는 3보다 더 작은 값들을 골라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죠, 그렇죠? 그래서 F3은 1이 될 수 없구나 체크를 좀 하시면 F3은 3일 때부터 케이스를 나눠 가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 F3이 자 3일 때 이렇게 해주시면요. 일단 3보다 더 작았던 1과 2는 F3이 골라버린 3보다 더 작은 함수값들을 골라야 되죠. 그때 크기 관계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얘는 이 친구, 얘는 이 친구로 결정되는 그 한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3보다 더 컸던 4와 5는 3이 고른 얘보다 더 큰 값들을 골라줘야 되는데요. 자, 우리 이렇게 크기가 이미 정해진 것들을 할 때는 그냥 조합을 쓰시면 되죠. 자, 3보다 더 큰 4, 5, 6, 7 4가지 중에서 2개를 뽑기만 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5와 7이 뽑혔다라고 본다면 저 나 조건 때문에 자동으로 대응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뽑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F3이 3인 경우의 수는 최종적으로 6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 F3이 5일 때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대응했던 거 좀 지우고요. 자, 우리 F3이 5를 골랐다라고 본다면 3보다 더 작았던 1, 2는 자, F3이 고른 5보다 더 작은 값들 중에서 해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역시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 이 1, 2, 3, 4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시기만 하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1하고 3을 골랐다라고 본다면 크기 관계 때문에 자동으로 대응이 될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4와 5는 이 5보다 큰 값들 6, 7에 자동으로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 하나밖에 없겠죠. 또 6가지가 되면서 합의 법칙 정답은 12가 되겠죠. 자, 14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유리함수 위에 서로 다른 PQ점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대입할 수 있겠죠. 정리 먼저 해보면 B는 A분의 2 정리하면 AB의 곱은 2라는 것 알 수 있고요. 자, 같은 방식으로 대입해 봤을 때 CD의 곱 역시 2라는 게 금방 얻어집니다. 자, 문제에서 BD 곱한 값까지 1이다 라고 알려줬을 때 우리 직선 PQ로 결정되는 기울기를 구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 BD의 곱이 1이다라는 조건을 어떻게 써먹을까 고민했을 때 쌤은 지금 B가 여기 있고 D가 여기 있죠? 그럼 우리 BD의 곱을 써먹으려면 얘랑 얘를 곱해보면 BD가 만나지 않겠습니까? 자, 얘네들을 곱하면 좌변은 A, B, C, D가 될 거고
BD가 1이었기 때문에 AC로 정리가 되는데요. 그 값이 4이다. 이렇게 얻어놓고 갈게요. 자, 그럼 문제 조건은 다 써먹은 것 같으니까 기울기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죠. 자, 점 PQ로 결정되는 기울기는 X 증가량 C-A분의 Y 증가량 D-B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요. 자, 이 식을 정리해서 이제 기울기를 얻어내면 되는데 선생님은 주로 분자를 정리하는 편입니다. 문제 조건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자, 그러면 D라는 값을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 중에서 자, 이 C나 혹은 A에 관해 정리를 해야 식이 풀리겠죠. 자, 그렇다면 저는 D를 C분의 2라고 정리하겠습니다. D 자리에 C분의 2. 자, 그 다음에 B 역시 C 또는 A에 관해서 정리하려면 그러면 B는 A분의 2다.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B 자리에는 A분의 2이다. 자, 그 다음에 C-A 원래 있었고요. 자, 슬슬 문제가 보이죠? 분자마저 통분해서 정리해주면 CA분의 그쵸? 2로 묶었을 때 A-C 이렇게 되고요. 밑에 그게 자 분모에 C-A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CA 값이 얼마? 4라고 구해놨으니까 여기 약분하시면 2분의 1이 되실 거고 여기도 약분해 주시면 마이너스 1이 남기 때문에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자, 15번 문제입니다. 일단 A집합과 BK집합 문제에서 조건제시법으로 줬는데요. 자, A집합은 x, y라는 좌표, 점을 지금 원소로 봤는데 이 점은 주어진 무리함수 절대값 기호를 포함하고 있는 요 함수 위에 있는 점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K라는 함수는 자, 첨자 K에 따라서 또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주어진 직선 위에 K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주어진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 원소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때 주어진 두 집합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자, 각각의 집합들은 지금 점, 좌표들을 원소로 봤기 때문에 공통 원소다라고 한다면 주어진 각각의 함수의 교점이 되겠죠, 그죠? 아, 그러면 결국 교점 개수의 함수가 라지 nk라는 친구구나 라는 뜻입니다. 괜찮습니까? 자, 주어진 친구는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어서 복잡해 보이겠지만 딱히 딱 그냥 고정이 돼 있는 그래프거든요. 이 친구만 k 값에 따라서 변하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 가만히 있고 얘가 움직일 텐데 k 값에 따라서 교점 개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 K가 1일 때, 3일 때, 4일 때, 6일 때를 다 일일이 구할 생각하지 마시고 두 그래프의 관계를 좀 먼저 정리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요 함수부터 정리를 좀 할 건데요. 절대값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케이스별로 구별을 합니다. 자, 일단 3-x가 양수면 그냥 튀어나오게 될 텐데요. 3-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면 x는 3 이하일 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양수값이니까 그냥 튀어나오면서 6-2x의 루트 이렇게 됩니다. 6-2x의 루트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자, 반대로 x가 아예 3보다 커버리면 이 값이 음수가 돼버릴 테니까 절대값을 마이너스 달고 튀어나오게 되면서 그냥 0이라는 상수함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뭐 굳이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k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좀 그려놓고 보죠. 자, x축 적당히 그리시고요. y축도 적당히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자, 주어진 무리함수는요. 3,0을 시작점으로 하고 왼쪽 위로 가는데 마침 3 이하에서만 그려지니까 그래프가 우리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부터는 계속 그냥 0이 되더라 라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A집합의 원소는 주어진 노란색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B집합은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이야 K 값에 따라서 위아래로 움직여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짜리 직선이 K 값이 커지면 올라갔다가 K 값이 작아지면 내려오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자연스럽게 판단의 기준이 자, 여기 접할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죠.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 직선이 이렇게 접하는 순간을 제가 기억이다 라고 두고요. 자, 그럼 내려오다가 다시 한번 3,0을 지나게 되는 순간 또 특이한 판단의 기준이 되겠죠. 여기를 니은 케이스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접하는 순간, 즉 기억 케이스일 때의 k 값을 구해낸다면 k가 그거보다 커지면 교점 개수가 여기서 하나밖에 안 만나고 딱 기억인 순간에 접하면서 두 개 만나고 살짝 내려오면 하나, 두 개 만나게 될 거고 다시 니은 케이스일 때 하나, 두 개로 바뀌었다가 자, 아까 저 잘못했나요? 하나, 둘, 세 개. 그렇죠? 사일 땐 세 개였다가 니은에서 다시 두 개가 되고 내려오면 이제 한 번밖에 안 만나는 이런 상태인 거니까요. 이 판단의 기점들만 먼저 계산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케이스 갈게요. 기억은 주어진 무리함수랑 직선이 접할 때고요. 이 무리함수는 윗줄이 되겠죠. 자, 루트 6-2x랑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k가 접할 때가 되니까 자, 제곱해서 2차식 끌어낸 다음에 판별식 0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제곱해주면 6-2x는 4분의 1 x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kx에다가 더하기 4분의 k제곱 이렇게 되네요. 양변 4 곱하면서 한쪽으로 넘겨주는 것까지 자, 암산을 좀 하면요.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kx에다가 마이너스 8x가 넘어오면 플러스 8x가 되니까요. 마이너스 2로 묶었을 때 k-4의 x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 k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4는 0으로 넘어왔으니까요. 판별식 하죠. 자, 짝수 판별식으로 계산할게요.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8k 더하기 16에다가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24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마이너스 8k 더하기 40이 됐는데 이 친구가 접하는 순간을 계산해보면 k가 5일 때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 기억의 순간은 k 값이 5일 때구나. 자, 니은 순간은 좀 금방 구하겠죠?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요. 2대 1 비율일 거면 이 길이가 2분의 3 아니겠습니까? 즉 k가 3일 때라는 거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를 해보죠. k가 5보다 크면 직선이 얘보다 위에 잡히니까 교점이 한 번밖에 안 나오고 5인 순간에 교점 2개 되고 3과 5 사이일 때 교점이 총 3개 되고 3일 때 2개, 그 미치면 다시 1개 이런 식이란 얘기죠. 자, 정답 내보죠. 자, 이렇다면 n1 값은 1이 되겠고요. 자, n3은 2가 됩니까? 자, k가 3일 때니까 교점 하나, 2개 맞죠? 자, 4일 때 요 사이니까 하나, 둘, 3개 교점 만들어낼 거고요. 6일 때는 올라가서 교점 다시 하나 되는 상황이니까요. 다 더해주시면 정답은 7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fx 유리함수로 주어졌고요. 자, gx 무리함수 주어졌습니다. 자, 이때 f 합성 g라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냈을 때 이 친구의 치역 중에서 정수는 몇 개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각각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fx 그래프 먼저 좀 그려보겠습니다. x축, y축 적당히 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x점 근선은 1에 있겠죠? x점 근선 1에 있으시고 y점 근선 마이너스 3에 있겠네요. 마이너스 3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 원점을 지난다는 거 보이시죠? 원점을 지나는 상태니까 그래프 개형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자, 이 노란색 그래프가 일단 y는 fx 되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gx 그래프는 잠깐 옆에다 따로 그려볼게요. 자, 봅시다. gx 그래프는요, 무리함수의 시작점이 마이너스 1,0 되실 거고 오른쪽 아래로 깔리는 그래프 될 거기 때문에 일단 gx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이때 이렇게 합성을 하게 되면 우리 합성함수의 주인공은 겉함수이기 때문에 자, f라는 겉함수 안에 gx라는 속함수가 쏙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우리 합성함수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생각해봐도 x값이 gx값에 대응이 되고 그 gx가 마지막으로 f 안에 다시 들어가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처음 함수의 치역인 gx가 마지막 이 겉함수에 대해서는 정의역 역할을 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중간고사 단원이었는데 그렇죠? 얘가 속함수가 겉함수의 정의역이 되더라. 그렇다면 우리 gx 정의역의 범위에 따라서 겉함수가 다 그려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 합성함수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gx는 그래프 보아하니까 전부 다 0 이하의 값이 나오죠.
사실은 식만 봐도 루트 자체는 0 이상인데 마이너스 걸렸으니까 얘가 0 이하라는 걸 알 수 있기도 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이 f라는 겉함수에 0 이하의 값만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겉함수의 그래프 중에서 x값이 0 이하일 때만 다뤄지다 보니까 합성함수는 요 영역만 관찰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나올 수 있는 치역 중 정수값은요 0 가능할 거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가능할 건데, 자, 마이너스 3은 점근선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나올 수 없는 값이기 때문에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까지 해서 3개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17번 문제입니다. 일단 전체 집합에 1부터 6까지 6개의 원소 들어있고요. 자, 그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에 원소 개수를 만족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 순서상 A, B의 개수를 물었습니다. 자, 우리 일단 순서상의 개수를 세려면 가능한 A 집합의 개수 그리고 가능한 B 집합의 개수를 구해서 곱하시면 되죠. 그렇죠? 순서상이니까 여기 가능한 경우의 수 곱하기 여기 가능한 경우의 수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어차피 집합이다라는 건 들어가는 원소가 결정이 되면 집합이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집합의 순서상 개수라는 건 원소를 어떻게 배치할 건가, 원소 배치의 경우의 수를 묻는 것과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원소를 배치하는 경우의 수를 세면 그때마다 집합 A, B가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순서상 개수랑 동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집합의 순서상 개수를 셀 때는 벤 다이어그램을 좀 그려놓고 어디에 원소를 어떻게 배치할 수 있는가를 눈으로 보면서 푸는 게 제일 쉽더라고요. 그죠? 자, 그래서 전체 집합 그려놓고 A 집합 있으시고요. 자, 그 다음 B 집합 이렇게 있으시고요. 자, 우리 원소를 넣을 수 있는 영역에다가 넘버링을 좀 해보면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 그리고 4번 영역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은 요 두 개밖에 없거든요. 요거 말고는 아무것도 마음대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일단 요 2번 영역에 원소 하나만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A와 B의 합집합 영역에 4개의 원소가 있으시면 되니까 만약에 1번 영역에 원소가 없게 된다면 A 집합이 B 집합에 포함이 되는 이런 경우를 센 거죠. 하지만 안 된다고 한 적 전혀 없다라는 거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영역에 맞게끔 원소를 배치하는 경우의 수를 셀 건데요. 일단 제일 먼저 쌤은 6개 원소 중에 이 합집합 영역에 들어갈 4개를 골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6C, 4를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저 6개 원소 중에서 여기 들어갈 4개의 원소를 골랐고요. 자동으로 나머지 2가지는 여기에 결정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제 수중에 있는 4개의 원소 중에서 여기 들어갈 그 한 가지를 결정해 줄게요. 그러면 4개의 수중에 있는 원소 중에 하나 결정해 주시면 여기는 이제 해결이 된 거죠. 괜찮습니까? 자, 그럼 이제 저한테는 3개의 원소가 남았는데요. 그 3개의 원소는 이번에는 더 이상 못 들어와요. 교집합 원소는 하나여야 하니까. 다만 1번 그리고 3번 영역, 1번 또는 3번 영역 중에서 알아서 들어가 주면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 2개 하나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기에 나머지 3개가 몰빵이 돼도 아무 조건의 위배됨이 없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3개 원소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은 1번, 3번 2가지, 또 2가지, 또 2가지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계산만 잘 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 15 곱하기 4니까 60 될 거고요. 뒤에 8이죠? 그러면 480까지의 순서상이 정답이 됩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일단 좌표 표면까지 그리진 않았고요. 문제에서 원 하나 줬습니다. 자, 이 원 위에 8개 점을 통해서 8등분을 내놨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자, 이때 이 8개의 점들 중에서 3개 점을 골라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 중에서 이등변 삼각형이 아닌 것의 개수를 물었으니까요. 자, 저는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삼각형의 개수에다가 이등변 삼각형의 개수를 빼줄까 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 삼각형의 개수는요.
8개의 점들 중에서 3개만 뽑으시면 되고 어느 세 점도 일직선상에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딱히 제외해 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이등변 삼각형 일단 개수만 잘 빼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은 어떻게 셀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요 하나의 꼭지점에 대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이등변 삼각형이 자, 요렇게 한 케이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2개. 자, 그 다음에 요렇게도 만들어질 수 있겠고요. 맞죠? 이렇게 꼭지점 하나당 3가지의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꼭지점으로 가능한 건 총 8개의 점이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의 개수는 8개의 꼭지점에 대해서 각각 3개씩 이등변 삼각형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간혹 문제마다 얘는 지금 8등분이어서 그럴 일이 없었는데 예를 들면 뭐 12등분을 낸다던가 하면요 정삼각형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꼭지점이어도 중복해서 세지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여기선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딱히 중복을 고려할 일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8, 3, 56까지에다가 8, 3, 24를 빼주시면 되니까 정답은 32개가 되는 거죠. 자, 19번 문제입니다. 의외로 당황한 친구들이 많았을 것 같은 문제긴 한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천천히 한번 살펴보죠. 일단 A와 B라는 건 각각의 범위에 맞는 숫자 중에 하나의 자연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분의 B가 자연수여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를테면 B는 A의 배수여야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태인데 문제에서 A와 A분의 B 값이 서로 소여야 한다. 그런 경우의 수를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이 어떻게 하면 서로 소가 될 수 있을까를 연습해 볼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A가 아무거나 3이구나 이렇게 케이스를 잡아보죠. 그러면 일단 3분의 B가 자연수여야 하니까 우리 B 값은 3의 배수긴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6과 30 사이에 있는 3의 배수는 6, 9, 12, 15 뭐 이런 애들이 있겠죠. 자, 그걸 쌤이 보기 편하게 B는 3 곱하기 형태여야 된다라고 쓸게요. 자, 그때 예를 들면 3 곱하기 뭐 6 해볼까요? 그러면 18 얘기하는 거죠. 만약 B가 3 곱하기 6이었다면 3을 약분한 후에 A분의 B 값은 6으로 떨어질 텐데 그게 3과 서로소가 아니죠. 아,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거죠. 자, 근데 만약 B가 3 곱하기 5였다라고 한다면 3 하나 약분한 후에 3과 5는 서로소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이런 게 몇 가지냐를 묻는 겁니다. 일단 문제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결국 A 값이 결정됨에 따라 B 값은 그 A의 배수일 건데 약분 후에도 서로소가 될 것들을 찾아내면 되니까 A 값에 따라서 케이스를 전 나누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케이스 A가 2일 때, 자, A가 2라면 B라는 친구는 2 곱하기 형태여야 해요. 그래야 2를 약분시키고 자연수로 떨어질 거니까. 근데 약분 후에도 2와 서로 소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다면 B 값은 2 곱하기 홀수 형태여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해되십니까? 만약 2 곱하기 4야 그럼 약분 후에도 4가 되니까 서로 소가 아니잖아. 그쵸? 자, 그렇다면 우리 범위에 맞는 2 곱하기 홀수 형태의 B의 개수를 세시면 되겠죠. 자, 그때 B라는 건 2 곱하기 3부터 2 곱하기 15까지인가요? 이렇게 되니까 이 안에서 2 곱하기 홀수의 개수를 세시면 되는데요. 자, 3부터 15까지 안에서 주어진 홀수는 몇 개? 7개입니다. 7개. 뭐 직접 세셔도 되고요. 3, 5, 7, 9, 11, 13, 15. 7개 맞죠? 그죠? 그러니까 A가 2일 때 가능한 B의 개수는 7가지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두 번째, A가 3이실 때는 B는 일단 3 곱하기 형태여야 A분의 B가 자연수가 되시는데 약분 후에도 3과 서로소야 되니까 여기 3 곱하기 3과 서로소인 형태의 숫자가 들어가 줘야겠죠. 이를테면 3 곱하기 5 같은 게 들어가야 3 치시고도 5가 되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주어진 숫자를 또 3 곱하기 형태로 정리해보면 3 곱하기 2부터 자, 3 곱하기 10까지 이렇게 되나 봐요. 이 사이에서 3 곱하기 3, 3 곱하기 6, 3 곱하기 9가 안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2부터 10까지 총 몇 개 숫자야?
9개입니까? 9개 숫자 중에서 3의 배수 개수가 3개였죠. 그래서 6개 경우의 수가 가능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쭉 해나가시면 금방 봅니다. A가 4일 때는요, B는 4 곱하기 형태셔야 되는데 약분 후에도 4와 서로소야 되니까 4 곱하기 2와 서로소인 거, 즉 또 4 곱하기 홀수꼴이어야겠죠. 괜찮죠? 자, 그러면 주어진 B값 안에서 4 곱하기 홀수꼴은 4 곱하기 3부터 가능하죠? 4 곱하기 3부터 4 곱하기 7까지인가요? 3, 5, 7 해서 3가지 나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마지막 A가 5일 때, 자, 그럼 B는 5 곱하기 형태여야 되고요. 역시 5와 서로소면 됩니다. 그죠? 그래야 약분 후에도 5와 서로소가 되겠죠. 자, 그럼 주어진 B값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 건 5 곱하기 2 가능하죠? 5 곱하기 3 가능합니다. 5 곱하기 4 가능하고 5 곱하기 5 안 되죠? 5 곱하기 6까지 4가지 가능하네요. 자, 그러면 합의 법칙 7 더하기 6 더하기 3 더하기 4니까요. 정답은 20가지가 되는 거죠. 자, 20번 문제입니다. fx 주어져 있고요. 주어진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1과 4다라고 했는데 우리 항상 방정식은 양변에 y는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 자, y는 fx라는 원함수랑 그 역함수와의 교점의 x좌표가 근이 되겠죠. 이 교점의 x좌표입니다. 자, 그러면 교점의 x좌표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주어진 무리함수는 지금 마이너스 5분의 a, b를 시작점으로 하고 오른쪽 위로 가는 이런 증가함수죠. 그죠? 자, 그렇다면 증가함수의 경우 역함수와의 교점이 y는 x 위에서밖에 안 생기기 때문에 자, 여기 예를 들어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교점의 x좌표가 4라면 y는 x 위의 점이기도 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4, 4라고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주어진 fx 함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과 4, 4를 지난다는 얘기니까 대입하면 연립해서 a, b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얘부터 대입할게요. 루트 5 마이너스 5 더하기 a 되겠네요. 여기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루트 20 더하기 a 더하기 b가 또 4가 됩니다. 자, 이걸 연립을 하셔야 되는데 b가 똑같으니까 빼신다라고 보시면 그래도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긴 한데요. 루트 빼기 루트 형태가 나오면서 계산이 좀 복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계산할 때 최우선은 루트를 없애주는 거니까 자, 한 변에만 루트 남기고 다 넘겨서 제곱해 버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친구는 마이너스 5 더하기 a는 b 넘긴 상태니까 자, b제곱 더하기 2b 더하기 1 되실 거고요. 아래도 같은 방법으로 b 넘기고 양변 제곱해 버리면 20 더하기 a는 b제곱 마이너스 8b 더하기 16 요래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빼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좌변은 마이너스 25 되고요. 자, 우변은 10b 마이너스 15 되니까 b 값이 마이너스 1인 게 구해지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아무데나 채워 넣어 보시면 여기 0으로 날아가나요? 그럼 a 값은 5라는 것까지 구해집니다. 됐죠? 자, 그럼 fx 함수에서 a랑 b 값 얻은 대로 채워 넣고 가면 a가 5였고 b가 마이너스 1이셨죠.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것 중에 요 F19부터 그럼 처리하고 할까요? 19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루트 100, 그 다음에 빼기 1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10 빼기 1이니까 F19 값은 일단 9라고 결정이 됐고요. 자,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만 구하시면 되는데 얘는 사실 방정식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눈으로도 풉니다. 자, 왜냐면 주어진 방정식, 항상 우리가 함수로 해석할 수 있다면 f-x는 마이너스 x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묻는 건데 요거 보면요, 쌤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얘가 지금 증가함수였으니까 역함수와의 교점의 x좌표다라는 건 결국 fx랑 y는 x의 근이기도 한 거 아닌가? 그죠? fx 함수랑 y는 x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역시도 마이너스 1과 4였을 건데 여기 x자리에 전부 다 마이너스 x가 들어갔다라는 건 함수 관점에서 얘를 y축 대칭시켰고 얘도 y축 대칭시켰다라는 거야. 자, 그렇다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는 게 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4, 4라면 적당히 뭐 y축하고
x축이 적당히 요래 있다고 봅시다.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 친구를 y축으로 대칭시킨 걸 제가 노란색으로 그려볼게요. 자, 얘가 얘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y는 x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걸 또 y축으로 대칭시킨 거, 걔가 얘입니다. 그림이 잘 이해가 되나? 그러면 여기 교점이 여기에 대칭적으로 생기고 여기 교점이 대칭적으로 여기 생길 게 뻔하니까 x좌표들의 부호만 반대로 바뀌겠죠. 마이너스 4와 1로 바뀔 거니까 푸나 마나 마이너스 4와 1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최종 정답은 6 되시겠죠. 자, 21번 문제입니다. 1부터 6까지의 6개의 자연수가 있을 때 자, 4개 숫자 뽑아서 4자리수인 자연수 A 만들고요. 나머지 2개 숫자로 2자리 자연수인 B를 만듭니다. 자, 이랬을 때 두 자연수 A와 B를 더해서 5로 나누어 봤더니 나머지가 2가 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어떤 자연수를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어떻게 결정이 될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쌤은 이렇게 나머지 기준으로 분류하는 게 더 좋은데 일단 하고 말씀드릴게요. 자, 어떤 연산의 결과가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어떻게 되고 싶냐라고 할 때 쌤은 항상 주어진 숫자들을 그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기준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이 5k 더하기 1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k가 음이 아닌 정수, 즉 0 또는 자연수라면 0 넣었을 때 1, 1 넣었을 때 6, 2 넣었을 때 11 이런 숫자들이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즉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친구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해당하는 숫자가 1과 6 두 가지가 있죠. 자, 그 다음에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친구는 2밖에 없고요.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인 친구는 3밖에 없고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인 친구는 4. 자, 그 다음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인 건 없죠.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 즉 나누어 떨어지는 5의 배수는 5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이 각각의 분류를 제가 매번 나머지가 1인 경우 이렇게 부르기 귀찮으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분류라고 네이밍을 좀 하겠습니다. 하셨습니까? 자, 선생님은 항상 어떤 연산의 결과가 자, 뭐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 문제 안에서 주어진 숫자들을 그 숫자로 나눴을 때 나머지 기준으로 분류하거든요. 자, 그때 잘 생각을 해보시면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다라는 건 결국 1의 자리만 보시면 돼요. 맞죠? 왜냐면 예를 들어 뭐 3, 2, 1, 5, 1, 7 뭐 아무렇게나 썼어요. 1, 10, 100, 1000만, 10만이니까 32만 1517이라는 자연수를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요. 굳이 한 번은 써드리면 주어진 숫자는 3, 2, 1, 5, 1, 0 더하기 7이야. 그럼 얘는 나름 5 곱하기 뭐시기로 잘 표현이 되고 얘도 5 곱하기 1 더하기 2로 표현이 되니까 5로 다 묶어버리면 나름대로 어떤 수 더하기 2가 되죠. 그러니까 5로 나누면 몫은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2라고. 이 나머지를 어디서 보면 돼? 결국 1의 자리만 관찰하면 돼. 이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어떤 자연수를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결국 1의 자리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1의 자리를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가 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나머지 기준으로 잘 분류를 해 놓으시면요. 자,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거 두 개를 더하시면 나머지가 2가 돼요. 맞습니까? 실제로 1 더하기 6을 5로 나누면 나머지 맞잖아. 그치? 아, 그래서 여기 1의 자리들에 올 수 있는 조합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기역 분류에 해당하는 숫자와 기역 분류에 해당하는 숫자를 더하시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1의 자리 숫자에 1하고 6이 와버리면 앞의 수는 관심 없고 더했을 때 1의 자리가 7이 되니까 조건 만족한다고. 맞죠? 또 나머지의 합이 2가 될 수 있는 조합을 찾아보면 2, 0 괜찮죠? 아,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 니은 분류, 여기는 미음 분류의 숫자들이 와주시면 역시 조건을 만족해요. 볼까요? 여기 2가 왔어, 1의 자리에. 여기 1의 자리에 5가 왔어. 앞에는 관심 없어. 알아서 다 더했더니 1의 자리 7이 돼. 이렇게. 괜찮죠? 이런 걸 좀 연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거밖에 없나? 하실 수 있는데 하나 또 있어요. 자, 디귿 분류와 리을 분류 숫자들을 나머지끼리 더하시면 7이 되죠. 그 7을 다시 한번 5로 나누면 또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자, 얘네들 여기 디귿 분류와 리을 분류 이렇게까지 놓치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예를 들면 3 오고 4 왔어. 또 더하면 7이야. 맞죠? 됐죠? 이렇게 경우가 있고요. 자, 여기는 뭐 기역 자리 바꾼다라고 보시는 건 의미가 없는데 여기는 여기가 미음 분류, 여기가 니은 분류일 수도 있고, 그쵸? 그래서 여기는 자리 바꾸는 것까지 고려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를 세보죠. 첫 번째 케이스. 자, A의 1의 자리에 기역 분류에 해당하는 숫자들, B의 1의 자리에 기역 분류에 해당하는 숫자들이 온 경우. 자,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기역 분류 숫자는 두 가지 있으시고요. 나 여기는 얘에서 쓴 것 빼고 하나 오실 수 있으니까 1의 자리들을 결정하는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1입니다. 자, 1의 자리를 결정하고 나서는요. 이 6개 숫자 중에 여기 온 2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숫자를 이 4자리에 그냥 알아서 돌려버리면 그때마다 A, B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4팩으로 처리해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총 24 곱하기 2니까 48가지의 A, B 순서상들이 결정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자, 니은, 미음 분류인 경우입니다. 자,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니은 분류의 숫자 하나밖에 없으세요. 굳이 쓰자면 1 곱하기인 거죠. 마찬가지로 역시나 하나밖에 없으시니까 1 곱하기 1인 겁니다. 1의 자리도 결정이 됐고요. 나머지 4개 숫자 또 돌려주면 되니까 4팩까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죠? 여기가 미음이고 니은일 때도 똑같은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곱하기 2 처리해 주신다면 역시 48가지입니다. 자, 마지막. 여기 올 수 있는 D급 분류 숫자 하나, 리을 분류 숫자 하나이죠. 역시나 자리 바꾸는 거 마지막에 고려해 주시고 결정되고 4팩 돌리시면 되니까 굳이 1 곱하기까지 생략 안 하고 다 써드리면 똑같은 계산을 하면서 48이 되겠죠? 즉 48만 3번 더 하시면 되니까 48 곱하기 3으로 144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22번 문제입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개수를 묻는 문제인데요. 일단 x에서 x로 대응되는 함수 f의 개수를 부를 때 자, 정역 다 주어져 있고요. 공역도 일치한다는 얘기죠. 자, 가조건 1대1 대응이다 라고 했고 이 나조건이 문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자, f를 2번 합성했거든요. f 합성 f에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 그대로 2가 나오더라 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요러려면 어떻게 대응이 돼야 되는지 평소에 도구 정리가 이미 돼 있으셔야 되는데요. 자, 2번 합성했을 때 항등이 되려면 그 친구가 원래부터 항등이거나 2는 원래 2를 골랐어. 그럼 얘가 2니까 F2는 다시 2야. 만족하죠? 자, 근데 만약에 F2가 뭐 예를 들어볼게요. 3같이 자기 자신이 아니야. 그러려면 F3은 거꾸로 또 2를 골라줘야 돼.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 상을 보면 1, 2, 3, 4 하고 있으셔요. 1, 2, 3, 4 하고 있으셔요. 자, 2번 합성해서 항등이 되려면 내가 날 골라버리던가 그러지 않을 거면 내가 다른 친구를 골랐을 때 걔는 또 날 골라줘야 돼. 크로스로. 그래야 2번 합성했을 때 항등이 되거든요. 자, 실제로 보면 이런 경우라면 여기 F2가 3이 돼버리고 그 F3은 다시 2가 되니까 만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렇게 적으면 F2가 3 골랐다는 걸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나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2번 합성했을 때 2에 대한 항등이 돼야 돼. 2 집어넣으면 2가 그대로 나와야 돼. 그러려면 첫 번째로는 F2가 2거나 아니면 F2가 다른 값을 골랐다면 그 다른 값은 또다시 2를 골라줘야 돼. 이런 상황을 만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다조건이야 뭐 등식 만족하게 잘 대응시켜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F2가 이 문제의 핵심이구나를 알았어요. 그래서 F2 값에 대해서 분류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F2 값이 1을 골랐을 때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크로스로 F1 값은 자동으로 2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야 나 조건이 만족을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값을 일단 최대한 다조건에 대입을 할 겁니다. 자, 2-1 되니까요. 1 곱하기 그 다음에 F2 빼기 F3인가요? 근데 F2가 또 1이니까 1 빼기 F3 요래 해주시면 되죠. 이게 2여야 돼요. 됐죠? 자, 그렇다면 F3 값은 얼마? -1이셔야 되는데 -1이 공역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없겠죠. 됐습니까? 두 번째. 자, F2 값이 2라면
요 경우를 얘기하는 거니까 다른 값들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자, 이럴 때라면 다조건에 채웠을 때 F1 빼기 2와 곱하기 2 빼기 F3의 값이 2여야 해요. 됐죠? 자, 그때 F1, F3 즉 치역은 어쨌든 1부터 6 사이에서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뭐 끼키야 정수 빼기 정수, 정수 빼기 정수, 즉 정수 곱하기 정수로 2를 만드는 케이스들을 생각해 보면 되죠. 자, 그게 1 곱하기 2인 경우, 2 곱하기 1인 경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밖에 없죠. 됐습니까? 자, 이 값이 1이 되려면 얘는 3이셔야 되고요. 이 값이 2이려면 얘는 0이어야 돼요. 근데 역시 F3이 0이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또 안 돼. 얘는 안 돼. 자, 그 다음에 이 값이 2가 되려면 F1은 4여야 돼요. 또 이 값이 1이 되려면 얘는 1이어야 돼요. 그럼 뭐 2, 4, 1, 1대1 대응에 아무 문제 없으니까 이 경우 괜찮죠. 됐습니까?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얘는 1이셔야 되고요. 얘는 4여야 되는데 1대1 대응에 아무 지장 없으니까 또 오케이. 자,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얘는 4여야 하고 얘는 얼마여야 돼? 3이어야 돼? 맞나요? 아니지. 얘가 0이어야 되는구나. 그쵸? 0이어야 얘가 마이너스 2가 되죠? 역시나 0 안 되기 때문에 이 경우도 안 돼. 자, 즉 두 번째 케이스에서 F1, F3으로 가능한 건 4, 1 또는 1, 4입니다. 자, 지우고 정리하고 갈게요. 자, 4, 1, 1, 4 이렇게밖에 안 돼. 자, 그럼 예를 들면 이 경우는 F1은 4를 골랐고 F2는 2를 골랐고 F3은 1을 고른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1대1 대응이려면 나머지 F4, 5, 6이 남은 3개 그냥 알아서 하나씩 안 겹치게 꽂히면 되니까요. 이런 경우라면 3팩토리얼 가지가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유로 F1이 1, F2가 2, F3이 4인데 나머지 F4, 5, 6이 알아서 크로스로 1대1 대응 꽂히면 되니까 3팩토리얼 가지가 되면서 이 두 번째 케이스는 3팩토리얼이 2번, 즉 12개 케이스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계산했던 거 지우면서 갑니다. 자, 세 번째 F2가 3을 고른 경우고요. 자, 그렇다면 이 케이스에 의해서 F3은 자동으로 2로 결정이 돼요. 이거 일일이 다 해야 되나요? 일일이 하셔야 돼요. 이런 게 오래 걸리는 문제가 되죠. 자, 그러면 다조건 관계식은 F1 빼기 3에다가 곱하기 3 빼기 F3이 되시고요. 이 계산 결과가 또 2인 케이스 갈 건데요. F3이 2라고 했구나. 그럼 여기가 1이 되니까 그냥 이 값이 얼마인 경우? 2인 경우로 보게 되겠죠? 됐죠? 자, 맞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F1이 얼마일 때? 5일 때로 결정이 됩니다. 자, 역시나 3개의 원소가 이미 다 1대1 대응으로 잘 결정이 됐으니까 나머지 3개의 원소에 대해서만 1대1 대응으로 잘 처리해 주시면 6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겠죠. 됐습니까? 자, 네 번째 갑니다. 자, F2가 4일 때, 즉 F4는 자동으로 2가 됐을 때, 자, 다조건에 집어넣으면 F1 빼기 4 곱하기, 자, 그 다음 4 빼기 F3, 이 계산이 2일 때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또 얘가 여기 전반부가 1, 후반부가 2일 때, 1 곱하기 2로 2, 자, 또 2, 1일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일 때를 보시면 자, F1 값은 5여야겠고요. F3 값은 2여야 돼요. 1대1 대응이 깨졌어요. 맞죠? 그러면 안 돼. 자, 그 다음 여기가 2가 되려면 이 친구가 6이어야 되고요. 1이려면 여기가 3이어야 되는데 1대1 대응에 지장 없어요. 이 경우 괜찮아.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얘가 3이셔야 되고요.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이 친구 6이셔야 되는데 1대1 대응에 지장이 없어요. 그죠? 자,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이 친구가 2여야 되죠. 벌써 1대1 대응 깨졌어요. 되는 건 6, 3 또는 3, 6밖에 안 돼. 괜찮죠? 자, 그러면 얘가 6, 얘가 3이거나 아니면 얘가 3, 얘가 6일 수밖에 없는데 자, 계속 하고 있죠. 자, 이 경우를 본다면, 윗줄 경우를 본다면 F1이 6, F2가 4, F3은 3,
F4는 2 하면서 1대1 대응으로 잘 됐거든. 나머지 두 개 원소들이 1대1 대응으로 꽂히면 되죠. 밑에도 마찬가지. 따라서 이 네 번째 경우에는 2 팩이 2번이니까 4가지가 됩니다. 따라하고 계시죠? 서술형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이야, 그지? 자, 다음 5번 케이스 F2가 5일 때 거의 다 와가요. 제가 힘들지 뭐 여러분들이 힘들겠습니까? 자, 자동으로 결정이 됐고요. 다 조건에 채워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F1 빼기 5 곱하기 5 빼기 F3 이 친구가 2일 때. 자, 그렇다면 자, 얘가 1, 2 전번부 1, 2 아니면 2, 1 마 1, 마 2, 마 2, 마 1 이렇게 가죠. 자, 그러려면 F1 값은 6이셔야 되고 얘는 3이셔야 되는데 1대1 대응에 지장 없고요. 자, 여기가 2가 되려면 이 친구 7이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겠죠. 공역이 없습니다. 자,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얘가 4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얘가 7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안 되죠. 마이너스 2이려면 3이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이려면 6이셔야 되는데 또 괜찮죠. 그러니까 6, 3 아니면 3, 6 케이스밖에 안 되는구나. 필요 없는 거 다 지워. 자, 6, 3이거나 3, 6이거나. 자, 4개의 친구들이 1대1 대응으로 잘 결정이 됐으니까 방금 위에 했던 것처럼 2팩, 2팩 해가지고 총 4가지 될 겁니다. 괜찮죠? 자, 마지막입니다. 자, 6 이렇게 쓰는 거 맞나? F2가 6일 때, F6은 2일 때. 됐죠? 자, 다 조건에 F1 빼기 6 곱하기 6 빼기 F3 얘가 2여야 해. 됐죠?